안녕하십니까 중1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찰력에 이어서 부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기체나 액체 속에서 부력의 방향과 크기를 설명할 수 있다. 그 부력의 방향과 크기를 설명할 수 있다. 또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구명조끼 덕분에 잘 뜨지. 구명조끼 입으면 우리가 떤다, 그죠? 물에서 내 몸이 가벼워진 까닭은 무엇일까? 자, 실험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나무 막대를 양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무게가 같은 줄을 이렇게 매답니다. 줄을 컵 속에 넣고 무게를 측정해 봅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그냥 한쪽에는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무 막대는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이렇게 했을 때 나무 막대가 어느 쪽으로 기울까? 추에 지금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컵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양추만 무게를 측정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쪽만 물을 부었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그치? 이쪽으로, 물을 붓지 않은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붓지 않은 쪽이 더 무겁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어느 쪽으로 기울까? 물을 붓지 않은 쪽. 액체나 기체에서 이걸 안 했나? 그러면 물 속에 잠긴 추에 물이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어느 쪽인지, 컵에 물을 붓지 않는 쪽으로 기운다가 되겠죠, 그죠? 물을 붓지 않는 쪽으로 기운다. 그 다음에 물 속에 잠긴 추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그 추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 힘은 물이 추를 들어 올리는, 추를 들어 올리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방향은 물이 추를 들어 올리는 방향. 다시 말해서 위쪽이 되겠습니다. 위쪽. 물에 잠긴 추에서 물이 작용하는 힘. 물은 추를 들어 올리니까 위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체나 액체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이런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 기억하세요. 부력의 방향은 중력과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같은 방향일까요? 다른 방향일까요? 자, 중력은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잖아, 그죠? 중력은 아래로. 중력과 반대 방향이 되겠죠. 반대 방향. 부력은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공기가 떠받치고, 여기는 물이 떠받치고, 그죠? 자, 부력을 이용한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을 이용한 예. 지금 구명조끼가 있는데 이 구명조끼가 아니고 구명환이라고 합니다. 그지? 이 구명환이 받는 부력 때문에 물에 뜨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무거운 배가 물 위에 뜨는 거는 바로 부력 때문에, 물이 배를 떠받치는 힘 때문에 배가 뜨는 것이겠죠. 그죠? 자, 기체에서의 부력. 헬륨 풍선, 비행선이 공기의 부력을 받아서, 또 풍등도 이 공기의 부력을 받아서 풍등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자, 물 속에서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부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 보면 용수철에 추를 매달고 먼저 무게를 측정하겠죠, 그죠? 무게를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수철 저울에 매달린 추가 절반 정도 잠기게 했을 때, 또 완전히 잠기게 했을 때 눈금을 측정합니다. 자, 여기처럼 그냥 측정했을 때는 2.1N이 나갔는데 용수철 저울을 반쯤 잠기게 하니까 2.0. 얼마만큼 감소했죠? 0.1만큼 감소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잠기게 하니까 1.9N, 0.2N이나 작아졌습니다. 잠시 종이 울리고 나서 수업을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실로 위치하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착석해 주세요. 자, 물체 무게가 그냥 측정했을 때는 2.1, 반점 잠기게 했을 때 2.0, 0.1만큼 감소했고, 그 다음 완전히 잠기게 하니까 1.9 감소한 건 0.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물 속에 잠길수록
물속에 완전히 잠길수록 더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속에서 감소한 용수철의 그거는 뭐를 뜻할까요? 다시 말해서 0.2나 감소했는데 그만큼 추에 부력이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부력의 크기가 되겠죠. 물이 아까 그 추를 들어 올리는 그 힘이 바로 0.2N이 되겠죠. 그죠? 0.2N. 이렇게 부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에서 추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는 각각 아까 했죠. 그죠? 추를 밀어 올린 그 0.1N 그만큼 감소했으니까 두 번째 다처럼 0.2N 만큼 감소한 만큼 부력이 작용한 것이 되겠죠. 여기처럼 0.1, 0.2. 자, 물속에 잠긴 추의 부피와 부력의 크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속에 잠긴 추의 부피가 물속에 많이 잠길수록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부피가 물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도 크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화물을 실지 않는 배와 화물을 가득 실은 배가 있습니다. 화물을 싣지 않는 배와 화물을 가득 실은 배가 있는데 어디가 더 부력이 클까요? 어디가 더? 화물을 지금 보면 물속에 잠긴 배의 부피가 화물을 가득 싣게 되면 훨씬 더 물에 잠긴 부피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더 부력이 크다. 물건을 많이 싣게 되면 물에 잠긴 그 부분이 많아서 부력이 더 크고 여기는 부력이 작게 되겠습니다. 물체가 물에 잠긴 부분이 많을수록 부력은 점점 커진다. 크죠? 이게 아니죠. 그죠? 죄송합니다. 커진다. 잠긴 부분이 많을수록 부력이 커진다. 자, 물속에서 내 몸이 가벼워지는 것. 우리가 물속에 해보면 가벼워진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왜 가벼워질까요? 그렇죠. 물이 우리 몸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집니다. 물속에서 내 몸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물이 우리 몸을 밀어 올리는 힘. 자, 밀어 올리는 힘 때문에 가벼워집니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물속에서 내 몸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물이 우리 몸을 밀어 올리는 힘 때문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기체나 액체가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그렇죠.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 기억하세요. 부력. 물체를 물속에 넣으면 가벼워진다. 이것은 부력이 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위로 작용하는 건 중력의 반대 방향이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양팔 저울에 왕관과 금을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왕관과 금 중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 왕관 중에서 부피가 더 큰 것을 고르면 되겠죠. 그죠? 양팔 저울로 왕관과 금을 수평을 이루게 한 다음에 그림처럼 금덩어리를 물속에 지금 보면 금덩어리가 물속에서 더 기울어졌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똑같은 무게였는데 이렇게 하면 얘가 훨씬 더 기울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자, 왕관 모양으로 만들게 되면 물속에서 왕관이 더 가벼워진 것은 부력을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왕관이 금덩어리보다 부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왕관을 만들면서 그 왕관 모양 때문에 부피가 커져서 더 많은 물속에 잠긴 부분이 더 부피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부력이 더 커진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왕관은 물속에서 더 가벼워졌습니다. 자, 왕관은 물속에서 더 가벼워졌다. 더 가벼워짐. 왜냐하면 왕관 모양이 되면서 부피가 커졌고 그 부피가 물속에 많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왕관과 금이
같은 양이었지만 왕관 모양을 만들게 되면 왕관의 부피가 커졌게 됐고 그 물 속에서 받는 면적이 커졌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워지게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힘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힘을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